안녕하세요. 한국에 중고나라가 있다면 캐나다에는 키지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키지지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고 물품들을 싸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중고 물품 사신 분들은 에이 그냥 내가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산 만큼만 쓰자 하고 그냥 대충 닦고서 쓰시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근데 캐비넷 메이커인 JJ는 일단 그걸 사갖고 오면 다 분해를 해요. 싹 다 분해를 해서 다 깨끗하게 닦고 본드로 나무 본드로 다 이렇게 조립을 다시 해요. 그리고 오일체까지 하니까 이 사용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또 사용하면서 만족도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JJ는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하시죠? 같이 보실까요? 중고 물품을 살 때 한국에서는 당연 중고나라라면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키지지입니다. 다른 중고 사이트보다 물건이 훨씬 많아요. 저는 식탁 세트를 사려고 키지지를 돌아다니던 중에 괜찮은 가격대의 식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셀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거라고 다른 것도 많이 판다길래 식탁, 소파, 의자, 램프, TV 스탠드까지 다 구매하기로 해서 총 180불어치였는데 135불로 깎아준다네요. 바로 가서 다 업어왔죠. 이게 그 60불 주고 산 식탁인데요. 여러분도 중고 물품을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산 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주면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스크래치가 좀 있는데요. 중고니까 뭐 당연한 거죠. 방석 부분에는 지워질 것 같지 않은 얼룩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커버를 씌우고 사용했다고 하던데 커버를 벗기니까 얼룩이 심했어요. 중고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태가 심하네요. 녹색창에 스웨이드 얼룩 제거를 검색해보니까 옥수수 가루를 묻혀놓고 하룻밤 그대로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옥수수 가루가 없는 저는 코스트코에서 산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스웨이드 방석 부분에 충분히 베이킹소다를 뿌려줬는데요. 너무 팍팍 썼다고 하이디한테 등짝 스매싱 당했어요. 스웨이드는 물에 취약하다고 해서 베이킹소다를 닦아낼 수 있을 정도의 물기만 남기고 다 짜내고 닦았는데요. 깨끗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더러운지는 물기가 다 말라야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의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짝 젖은 깨끗한 걸레로 닦아줬어요. 그리고는 그늘에 말렸고요. 나머지 의자도 그렇게 했는데 심한 얼룩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빡빡 문지르진 않았어요. 괜히 찢어지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말라봐야 알겠지만 처음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늘에서 3시간을 말렸는데요.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심한 얼룩은 그대로지만 전반적으로 완전 만족스러워요. 이후에는 스크래치가 있는 나무를 터치업 했는데요.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았어요. 터치업을 할 수 있는 마커는 홈디포에서 색깔별로 해서 8불에 파네요. 이걸로 웬만한 가구는 다 커버가 될 듯 합니다. 지금 당장 저 마커가 없는 저는 샬비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유성 매직이라고 부르는 마커예요. 가구가 약간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검정 매직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터치업을 할 때 검정색 매직을 종종 사용합니다.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은 다 칠을 해줬어요. 나중에 어차피 닦아낼 거기 때문에 엄청 섬세하게 칠할 필요 없이 대충대충 하얗게 드러난 나무의 속살만 가려주면 돼요. 꼼꼼히 스크래치를 다 커버해줍니다. 다 칠을 했으면 클리너로 칠한 부분을 닦아주는데요. 나무의 속살 부분은 거무스름한 색으로 남아있고 스크래치가 없는 부분은 깨끗이 닦일 거예요. 칠한 매직 때문에 색이 어두워진 스크래치는 눈에 띄지 않을 거고요. 이후에는 구석구석 먼지를 제거해줍니다. 좁은 틈을 닦을 때는 얄쌍한 드라이버를 천에 끼워서 닦아냈어요. 덕지덕지 붙어버린 베이킹소다도 깨끗이 닦아주고
의자를 돌려가면서 꼼꼼히 닦아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바로 의자 발밑에 있는 저거, 이름이 뭔지 모를 저거를 새걸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10불에 산 겁니다. 거의 2년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저 정도 남아있어요. 저기에는 전 주인의 강아지 털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다리엔 붙어있고 또 어느 다리엔 떨어져 나가 있어서 새걸로 붙여주면 당연히 좋겠죠. 기존 거를 떼어내고 클리너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새걸로 붙여줍니다. 나머지 다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고요. 드디어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스크래치도 눈에 덜 띄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의자들도 스크래치를 가려주고 깨끗이 닦은 후에 신발도 바꿔 신겨줬어요. 의자 4개를 다 하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손 조금 보니까 훨씬 나아진 게 눈에 보이시죠? 이번에는 식탁을 선볼 차례인데요. 의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터치업을 해줬습니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봐도 하얀 속살이 안 보여서 깨끗해 보여요. 다 손을 본 식탁을 한번 설치해 봤는데요. 60불 줬지만 기분만큼은 600불짜리 식탁이 된 느낌이에요. 스크래치도 많이 없어졌고 중고치고는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아이키아에서 파는 이 의자도 같이 사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의자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이키아에서 의자만 89불, 발 올리는 부분인 오토만은 69불이에요. 너무 비싸서 눈팅만 했었죠. 이것도 손을 좀 보면 상태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먼저 겉에 천 부분은 깨끗이 세탁을 하고 안에 스펀지는 햇볕에 하루 정도 말려줬어요. 의자 뒷부분이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큰 나사를 몇 개 풀고 의자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 줍니다. 하이디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공용 본드를 사용해서요. 이러면 얘 수명이 앞으로 몇 년은 더 늘어날 거예요. 삐그덕거리지도 않을 거고요. 식탁 의자와 마찬가지로 먼지가 붙어있던 저 패드 역시 새걸로 바꿔주고요. 오토만도 패드를 교체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리창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중고 가구는 싸게 샀기 때문에 그만큼만 사용하고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중고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얼마나 애정을 쏟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만 손을 봐주고 몇 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안녕.